오늘은 이 각종 연금과 관련해서 이 은퇴 세대 그리고 은퇴를 이 앞두고 있는 세대 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이 질문을 뽑아서 좀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장기용 RTLS 이사님 그리고 이주영 KB 골든라이프 종로연금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주영 센터장님은 또 KB 스타연금 이제 유튜브 채널에도 좀 많이 나오고 있으시니까 거기도 좀 그 채널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질문이 현장에서 실무진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어본 이 질문들이어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 6개, 7개 정도를 저희가 꾸려봤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관련한 질문인데요. 이 국민연금을 타는 이제 시의성과 관련해서 이제 질문인 것 같아요. 이 국민연금을 미리 받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이 늦춰서 받는 것이 좋을지. 그래서 많은 질문 주신 게 자녀들이 이제 성인으로서 좀 독립한 상태인데 개인연금, 퇴직연금 둘 다 보유 중인데 연금이 앞으로 좀 고갈된다고 하니까 이거를 미리 받는 게 좋을지 아니면 늦춰서 받아도 좋을지 뭐 이거에 대해 좀 고민인 것 같아요. 좀 이거에 대해 답변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연금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퇴직연금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연금의 기말은 웬만큼 갖춰주신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어떤 데 포커스를 두시냐면 절세에 포커스를 두셔야 되는 게 맞아요. 여유가 좀 있다면 국민연금 제도 중에 연기연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뭐 저 기준으로 64세 기준으로 만약 5년 동안 풀로 뒤로 늦춰가지고 받는다면 수익률이 원래 받을 연금의 한 35% 정도를 매년 7.2%씩 늘려서 35% 정도를 더 받을 수 있어요. 100만 원이면 135만 원을 나중에 받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걸 받기 이전에 퇴직연금에 말하자면 개인 사적연금의 자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저율과세 구간에 들어가는 혜택이 분명히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퇴직금이 포함되면 퇴직금의 세금, 퇴직소득세에 10년까지는 30%, 10년 이후에 받는 거는 40% 정도의 절세가 있을 것이고 그 연금 자산의 이익이나 아니면 세액공제 받은 부분은 저율과세 5.5부터 나이에 따라 가지고 3.3%까지 저율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사적연금의 모든 세율을 누리고 연금을 공적연금, 국민연금을 뒤로 미루면서 135%의 자산의 상승 효과를 가져온다면 저는 제가 봐서는 당장 그렇게 재무 상태가 아주 나쁘지 않고 퇴직연금을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국민연금은 뒤로 미뤄라. 그리고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보장한 것 때문에 세계적으로 봐도 디폴트가 나는 확률은 극히 드물다. 걱정하지 마시고 연금 자산이 있다면 뒤로 미루는 게 좋다.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국민연금 관련해서 또 마찬가지 질문인데 본인과 배우자 모두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배우자가 만약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 이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을 과연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 배우자의 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 궁금증이 또 많나 봐요. 지금 이 질문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배우자가 사망하신 상황이시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의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고 이제 단 그렇지만 본인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고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두 개 다 받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뭘 결정하냐면 내가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건지 아니면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30%를 더한 금액을 받을 건지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유족연금은 옵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는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내가 100% 받는 거 아니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배우자의 연금액의 30%와 내 노령연금을 더해서 받는 거. 이걸 딱 비교를 해서 많이 받는 쪽으로 결정하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분이 배우자가 뭐 연금을 100만 원을 받고 계셨다. 내 연금이 30만 원이었다. 그러면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보통 이제 20년 이상 납입하신 분들은 한 60% 정도 유족연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에 60%, 60만 원. 그걸 받을 건지 아니면 내 노령연금 30만 원 더하기 60만 원에 30%. 그러면 18만 원이잖아요. 그럼 30만 원 더하기 18만 원이면 48만 원이 되죠. 그러면 그걸 받을 건지 기자님 뭘 받으셔야 돼요? 당연히 60만 원. 그렇죠.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돌아가시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시면은 이걸 비교해서 설명을 좀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을 어떻게 정의하는 게 좋을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연금의 경우는 연금 종류에 따라서 처리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 이제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그러니까 뭐 8월 29일날 사망하셨으면 8월 32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금융기관에 신청하시면 연금으로 승계가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가입한 일반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망보험금을 일시급으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해서 지급 절차를 좀 밟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Q&A인데요. 아까는 이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인데 또 이혼 관련해서도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네,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에 이 배우자 명의로 받고 있던 국민연금, 뭐 노령연금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혼 전문은 아니고요. 네. 네,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네, 아니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혼율이 저는 좀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이거 진짜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특히 이제 많아질 것 같아요. 황혼 이혼, 네, 뭐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많아져서 국내에서도 좀 많아지고 있으니까. 질문 진짜 많이 와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세요. 아 그래요? 이게요? 네, 이게 제일 어. 많아요. 네.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네, 맞아요. 이혼하면은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네. 뭐 이런 건데요. 결국에는 연금 자산의 기여도로 나누신다고 보시면 돼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냥 규정에 관한 조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런 거예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 돼야 돼요. 실제적으로. 사실혼 말고 실제로 혼인 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신고를 한 신고일자 기준으로 5년이 돼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혼을 하셔야죠. 이혼을 하셔야 됩니다. 이혼을 하셔야 돼요. 이혼도 안 하고 분할 안 돼요. 위장이혼. 위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자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공단에서 뒀더라고요. 5년 살아야 되고 이혼해야 되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고, 그리고 분할연금을 또 받는 분할연금 나눠 받는 배우자가 60세 이상 그 말하자면 본인의 수급 연령이 돼야 돼요. 네. 이 상태가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30년간 국민연금을 보았는데 이 중에 20년간은 실제로 혼인한 기간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30에 20에 해당하는 연금을 분할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같이 조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냥 주느냐? 그냥 주진 않습니다. 분할 청구를 연금공단에다가 실적하셔야 되고요. 이혼 판결물이라든가 아니면 혼인기간의 증병 서류, 그 다음에 본인의 신분증 이런 걸로 해서 신청을 하시면 해당 연령에 맞춰가지고 지급이 돼요. 근데 그런 거 많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혼은 됩니까? 네. 사실혼은 안 돼요. 실제로 문서에 딱 표시가 돼가지고 이분이 나의 배우자였다는 게 확실히 되고 연금의 금액이 조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조성된 기간이 명확할 때 그거로 나눠가지고 분할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가 하나 더. 네. 이혼했다가 재혼했어요. 그러면 재혼한 배우자의 연금도 가능하냐? 그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건 어떻게 돼요? 이혼했다가 다시 이혼한 배우자가 재혼했어요. 재혼을 했어요. 분할연금을 받다가. 네, 네. 그러면 가능해요. 그 모든 내가 재혼을 해서 그 사람하고 5년 이상 혼인 관계에 있었다.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연금 수급이 수급권자다. 그럼 내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5번 재혼하면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재밌지만 안 하는 걸로.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인데요. 이것도 저 좀 궁금한 것 같긴 해요. 이제 명예퇴직 때 퇴직연금 이제 다 수령을 하셨을 때 이 퇴직연금 이제 자산을 안전자산에 투자하자니 좀 이자가 너무 없는 것 같고 또 투자자산으로 운영하니까 불안하다. 그래서 어떤 투자 방법이 좋을지 이런 건데 사실 나이가 이제 은퇴를 하면은 불안감이 아무래도 또 이제 성향도 그렇고 약간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성향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게 저 생각이긴 한데 좀 이것도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그 저희 센터에도 퇴직금 받으셔서 운용에 관련된 내용을 상담받으려고 많이 오시거든요. 네. 근데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금이니까 무조건 안전해야 돼. 다른 분들은 내가 자주 나한테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오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이거를 한탕. 이 비율이 어떻게 돼요? 대략?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은 안전인데 그 중에서도 한 20-30%는 투자다. 한 7대3, 8대2 네네네. 그 정도 투자 성향이 돼요.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어요. 네, 투자 성향 많이 올라갔는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상담을 해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항상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투자해 본 적이 있으신지 여쭤봐요. 투자를 했는데 내가 승률이 좋았는지를 꼭 여쭤봐요. 그거는 본인이 투자에 대한 감각이 있으신 거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과연 안정 성향 투자자냐? 아니면 또는 공격 성향 투자자냐?
또 잃지하지도 않아요. 네. 되게 승률은 좋은데 안정성향 투자자이신 분들도 계시고 승률은 엄청 안 좋으신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물어보고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본인의 성향대로 상품을 구성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본인의 성향이 안정투자형이면 퇴직금은 좀 안정형으로 많이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저희가 비율을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100세까지 산다 가정했을 때 내 나이가 60이다. 그러면 60%는 안전하게, 40% 정도는 분산을 좀 하는데 자산에 대한 분산도 필요하지만 그걸 투자하는 시점 분산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리고 시장에 따라서 요거는 6대4를 이렇게 바꿔서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지켰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원칙이 있어요. 시작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불안해서 조금 이렇게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무가 가치가 굉장히 상승률이 높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오래 살 위험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안전하게 가는 거는 요즘은 조금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분 한 30% 정도는 투자 자산, 한 70% 정도는 안전 자산. 근데 이거를 완전히 지키는 게 아니라 그때 맞춰서 서로 리밸런싱 한다.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건 퇴직금이라는 거. 네. 네, 퇴직금이기 때문에 트렌드에 너무 쏠리는 투자. 소위 말해서 한동안 막 2차 전지 난리 났었잖아요. 최근에는 뭐 반도체 난리 났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투자. 예, 뭔가 쏠리지 않고 나의 투자 원칙을 지키고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시기에 적절하게 전문가 상담도 한 번씩 받으시면서 내 거를 잘 지켜가시는 방법. 네, 그 정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개인적인 부분은 저희 골든라이프 센터에 상담 오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5번째 질문인데요. 이 건강보험료 관련한 건데 국민연금을 받으면은 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지 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과 이 국민연금이 미치는 영향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자면은 국민연금을 2천만 원 밑으로 받으면서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로 계시다가 작년부터 많이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박탈당하는 분이 계세요. 역으로 본다면 국민연금 2천만 원 넘어가면 보험료 내셔야 됩니다. 내셔야 되죠. 실제적으로 거기에 적용하는 비율은 50%만 적용을 하지만 연금은 공적연금 포함해가지고 2천만 원 넘어가면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도 부과가 돼요. 무조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건보료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라는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노령연금 같은 경우 아까 1번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여유가 있다면 뒤로 미루는 것도 방법이에요. 괜히 연금 받으면서 보험료 내고 이러면 좀 억울한 면도 있거든요. 뒤로 밀면 수익률도 좋아지니까. 그리고 갖고 있는 재원, 퇴직금,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건강보험료 영향을 안 미쳐요. 분리과세나 비과세가 대부분이니까 그쪽으로 좀 포커싱을 맞추고 연금을 좀 뒤로 미루는 게 좋다. 그리고 뭐 직장이나 지역가입자 기준에서도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그 금융소득도 1,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은 재산에 과세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소득이 1,000만 원 미하로 지키는 거. 그리고 국민연금은 2천만 원 이상으로 받는다라고 판단이 되고 여유가 있다면 뒤로 좀 미루는 거. 그렇지 않다면 내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국민연금을 받고 건강보험료를 낼래, 국민연금을 안 받으려 그러면 당연히 국민연금 받는다 그러죠. 단 내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근데 현실이 뒤로 미룰 수 미뤄 조금 늦추고 아니면은 국민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 조금 내셔야 된다. 아주 안 내는 방법은 없다. 네,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은 이 은퇴 설계에 대한 준비 시점과 관련한 내용인 것 같아요. 3년 후 직장을 퇴직, 이제 은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년 후를 기점으로 말씀하셨는데 흔히 은퇴 설계를 이용해서 재무적인 부분 점검을 하고 하는데 현 시점에서 은퇴 설계가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네. 좀 늦으신 거 아닌가요? 저희 그 장경 이사님이랑 전에 촬영했을 때도 은퇴 설계의 골든타임. 네, 골든타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뜨겁게 논의했었는데. 이분은 지금이라도 무조건 은퇴 설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죠.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저희가 그 골든라이프 센터에 그 실제 상담 오시는 고객님들의 수준을 보면 한 3년 정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어제도 제가 이제 상담을 한번 했는데
배우자가 3년 있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는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과연 내가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은퇴를 상담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되냐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뜨겁게 논의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상담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리되지 않은 나의 현재 재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어디에 뭐가 있으며 내가 가입한 연금 상품은 어떤 종류의 상품인지를 한번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소득 중단의 시기를 지금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 시점에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은퇴 설계를 하면서 같이 상담자와 같이 나를 준비해 볼 수 있는 그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더 나이가 들었을 때 또는 내가 곧 닥쳐오는 어떤 소득 중단의 시기를 접했을 때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간혹 보면은 이제 노후가 되면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기자님이 어떤 비용 중에 어떤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갈까요? 뭐 건강 관련한 맞아요. 네. 의료비? 맞아요. 의료비. 의료비예요. 의료비. 의료비 같은 관련. 경우. 그렇죠. 그다음에 더 나이가 들면 요양비 같은 경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단순히 의료 실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고 병에 대해서 뭐 진단비가 크게 나온다든가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거를 57세, 60세가 돼서 뭐 보험회사에서 가입하라고 그런다고 무턱대고 가입할 게 아니라, 그거 그때 가서 가입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매년, 매월. 그래서 그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내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가지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이런 연금들을 싹 정리해서 내가 어떻게 세테크를 할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은퇴 설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6개월 한 번, 1년에 한 번씩 점검하시고 그렇게 자주 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시장이 바뀌잖아요. 시장이 계속 변화하고 그다음에 나의 상황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수익률 관련은 한 6개월에 한 번씩. 그다음에 내가 은퇴 관련 자산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는 거는 한 1년에 한 번씩. 재정 점검. 그렇죠. 네, 재정 점검.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자산 증여 관련한 내용이네요. 이게 부동산에서도 사실 증여랑 상속 이게 항상 가장 큰 또 항상 이슈긴 한데, 은퇴 시점에서 자산의 증여 관련한 질문인데, 증여가 좋을지 아니면 상속 자산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좋을지, 이게 아무래도 자녀들의 자산 운영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관돼 있을 것 같아요. 좀 증여, 상속 뭐 이거 좀 어떤 방향이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약간 그 주관적인 부분도 좀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여러 해 이제 PB센터 자산 관리도 해보고, 이제 현업에서도 이제 상담을 해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자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자녀분들이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까먹을 것 같아요. 근데 세금은 좀 많이 들어가서 절세를 하고 싶고, 내 자산의 적정한 통제력.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개를 갖고 있는데 어차피 5개는 줘야 돼요. 내가 5개는 쓰고 5개를 줘야 되는데 까먹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어떡할까? 이걸 내가 들고 있다가 나중에 상속으로 줘버릴까? 아니면은 자산을 증여로 단계적으로 나눠줄까? 라는 고민에 빠지는데, 전반적인 자산의 관리는 사실 부모님이 하셔도 돼요. 넘겨주되 하긴 되는데, 보통 퇴직하시는 나이 기준으로 50대 중반 치면 기대금액이 지금 100세 세대니까 최소한 40년 이상 남았죠. 그럼 3번 정도 증여 플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10년 단위. 기대금액 10년 전까지 남는 자산을 증여해줘봤자 10년 안에 증여는 결국엔 상속자산으로 다시 회귀가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퇴직하는 시점에서 최소한 빨리 30년 정도의 절세 플랜을 세우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씩 30년간 3번의 증여를 하면 보통 4,500만 원의 상속세를 1,500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말하자면 자산의 구간별 그 누진이 안 되니까. 근데 한꺼번에 줘버리면 세금으로 한 5천만 원 나가버리는 거예요. 많이 나가죠. 그런 거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증여가 꼭 이제 자녀분의 증여만을 생각을 하시는데, 배우자 증여도 크죠, 6억. 요것도 자산의 이전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산이 이전하면 좋은 게 저는 이전하시라고 말씀하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뭐 퇴직 후에 건강보험료, 각종 세금 문제가 조금 가벼워져요. 그리고 자산의 통제권은요, 퇴직 후에는
적정한 말하자면은 그 로드맵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무리가 안 돼요. 줄 건 미리 주자. 그리고 나머지 5개 중에 10개 중에 5개는 이거는 절대 건들면 안 돼. 일종의 이제 가이던스를 딱 주는 거죠.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첫째는 자산의 통제권을 두고, 두 번째는 자산에 말하자면 절세도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자녀분들의 자산에 말하자면 이용에 관한 스킬도 좀 키워주고, 이런 면에서 본다면 퇴직 시점에서 증여 플랜을 꼭 세우셔라. 그 전에 세우시면 더욱 좋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뭐 국민연금부터 해서 예. 뭐 퇴직금 뭐 운영 그리고 건강보험료 뭐 실제적으로 어떻게 좀 줄일 수 있을지 뭐 다양하게 좀 아무래도 가장 많은 질문이니까 오늘 영상이 좀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보신 분들. 네. 예, 예, 도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